고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 중 과학적 변증 제3강으로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최초의 생물은 이라는 주제로 생물의 기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기를 원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원시적인 생물은 원핵생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과연 원핵생물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초로 등장한 생명체일까?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원핵생물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박테리아 세균이며 다른 하나는 물속에서 서식하는 조류 계통의 남세균이다. 원핵생물을 이루는 원핵세포에는 핵막이 없으며 세포 속 DNA는 원형의 단일 가닥 분자로 존재한다. 중요한 점은 비록 단순한 단일세포일지라도 원핵생물은 복잡한 DNA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핵막이 없기 때문에 뚜렷한 형태의 핵은 관찰되지 않는다. 원핵세포에는 세포핵막과 같은 구획막으로 감싸인 세포기관들 즉 미토콘드리아,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골지체, 라이소좀, 엽록체 등과 같은 소기관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핵생물은 핵, 염색체, 원형질막, 리보솜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핵막이 없기 때문에 핵과 세포질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없다. 원핵생물은 이분법적 분열이라는 무성생식 과정을 통해 번식하며 한 개의 세포가 두 개로 나뉘어 새로운 개체를 형성한다. 세균의 구조물에는 캡슐막, 세포막, 세포벽, 플라스미드, 선모, 편모, 그리고 유박테리아, 리보솜이라고도 불리는 70S 리보솜 등이 있다. 이제 원핵생물보다 한층 더 진화한 진핵생물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진핵생물은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물, 식물, 균류, 그리고 원생동물을 포함한다. 원핵생물과 달리 진핵세포는 핵막을 가지고 있어 세포막과 유전물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덕분에 DNA를 더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다. 진핵세포는 다양한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액포, 골지체, 소포체 등이 진핵세포 안에 존재한다. 이들 세포 소기관은 세포의 환경을 조절하고 생존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저장하며 노폐물 제거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무성생식을 하는 원핵세포와 달리 진핵세포는 주로 유성생식을 통해 번식한다. 암수 개체가 각각 생식세포를 만들어 이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진핵세포 내 유전물질은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 안에 안전하게 존재한다. 또한 세포 소기관들도 이중막으로 감싸여 있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 진화론자들은 원핵생물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가장 최초의 생물로 대두시키고 있다. 이제부터는 가장 작은 크기를 가진 바이러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바이러스는 핵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DNA 또는 RNA 정보를 가진 미생물이다. 하지만 세포 밖에서는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다. 바이러스는 원핵생물인 박테리아보다 5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 더 작은 크기로 자체적인 대사활동을 하지 못하며 성장하거나 번식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생물체에만 의존하는 존재이다. 바이러스는 생존을 위해 먼저 살아있는 세포 내부로 침입해야 하며 숙주 세포 안에 들어가면 바이러스의 핵산이 활성화되어 증식이 시작된다.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는 존재이며 반드시 살아있는 숙주 세포 내부에서만 증식할 수 있고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대사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생물의 특성도 함께 가진다. 그러나 숙주 세포 안에서는 유전 정보를 복제하고 증식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의 특성도 일부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바이러스는 전통적인 의미의 생물이나 무생물로 명확히 분류하기 어려운 독특한 존재로 여겨진다. 바이러스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 완전히 숙주 세포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세포 생물에 비해 보다 더 원시적이거나 기본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다. 원시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이러스는 단세포 생물이 가진 세포 구조와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생물보다 훨씬 더 원시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다. 다른 단세포 생물들은 필수적인 생명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복잡성 측면에서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발전된 존재로 간주되어 왔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장 원시적인 생물이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박테리아를 포함한 단세포 생물인 원핵생물인지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만약 바이러스가 최초의 생물이라면 가장 큰 문제는 바이러스를 먹여 살리는 숙주 생물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점이다. 박테리아는 바이러스와 달리 스스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기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에서 바이러스가 진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진화의 법칙에 역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어느 것이 최초의 생물인지를 따지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가장 단순해 보이는 단세포 생물조차도 얼마나 복잡한 생명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단세포 생물에는 아메바, 유글레나, 집신벌레, 종벌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편모충류와 포자충류 같은 원생동물도 포함된다. 물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역시 단세포 생물에 속한다. 이제 진핵생물의 소기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세포를 보호하는 세포막이 있다. 이 막은 반투성으로 영양소, 수분, 산소는 통과시키면서도 유해물질은 차단하는 뛰어난 기능을 한다. 두 번째로 리소좀은 영양분을 분해하는 기관이며 특히 복잡한 분자를 분해하여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세 번째로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을 분해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으로 진핵생물에만 존재하고 원핵생물에는 없다. 네 번째로 핵은 DNA를 바탕으로 단백질 합성을 가능하게 하며 다섯 번째로 골지체는 단백질과 지질 등을 가공 분류하여 세포 내외로 운반하거나 미래를 위해 여분의 영양분을 저장하는 기관이다. 여섯 번째로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제할 것은 비록 원핵생물에는 위에서 설명한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리소좀은 없지만 다양한 생명 활동을 활발히 수행한다. 만약 최초의 세포가 원시세포라 한다면 원시세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능은 첫째, 세포막은 반드시 반투과성막이어야 하며 영양분은 통과시키고 해로운 물질은 차단해야 한다. 둘째, 원시세포 주변의 영양분을 내부로 운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셋째, 스스로 세포 분열을 통해 번식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세포의 성분을 만들고 성장시키며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 생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영양분을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안정된 화학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5가지 기능은 서로 긴밀히 의사소통하며 서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잡한 화학 반응 체계가 필요하고 각 기능을 담당하는 구조들이 동시에 존재할 때만 원시세포가 생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원시세포가 바이러스일 수 없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그렇다면 아무리 간단한 단세포라 할지라도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위에 5가지 기능이 필요한데 이 5가지의 기능들조차도 결코 간단치 않은 물리적, 화학적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어떻게 최초의 세포인 원시세포에서 위의 복잡한 5가지 기능들을 갖출 수 있겠는가가 오늘의 강의의 요점이라고 하겠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최초의 생명체라 할지라도 복잡한 생명 메커니즘을 지닌 여러 기관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각 기관들이 서로 소통해야 하는 난제를 진화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하겠다. 크기가 가장 작아 최초의 생명이라 여겨지는 바이러스조차 복잡한 RNA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그 복잡한 RNA는 누가 만들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다 바이러스가 가장 작다는 이유로 최초의 생명이라 주장한다면 그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한 숙주를 누가 제공했는가 하는 더 근본적이고 큰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바이러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단세포 생물로서 위에서 본 것처럼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복잡한 기관들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적어도 세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앞서 살펴본 5가지 활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진화론은 결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설명만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 다음 강의에서는 자연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디자인했는지 설명할 것이다. 특별히 자연이 인간 생존에 맞게 매우 정밀하게 설계되었음을 보여주려 한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과학적 변증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